자, 그럼 2교시 시작할게요. 자, 1교시에서는 피부에서 이제 표피, 진피, 피하 조직, 그리고 그 진피에 분포되어 있던 이런 이제 땀샘이라든지 헤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자, 2교시는 증상과 질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, 이 피부 같은 경우는 우리 조직의 가장 큰 기관이다 보니까 증상이라든지 질환에 대한 요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뭐 기름샘에 관련된 질환이라던가 땀샘, 털, 뭐 손, 발톱, 그 다음에 이제 뭐 타박상이나 멍이라든지, 우리 또 이제 피부에 어떤 액체로 채워져 있는 병터에 따라서 의학용어가 달라졌었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뭐 출생점, 출생점이라든지 더마타이티스 피부염이라든지, 그 다음에 또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이제 질환이라던가, 또 피부가 감염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뭐 세균이나 진균, 기생충에 의한 감염이나 기타 감염,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인 또 피부 병태, 그리고 피부가 또 이제 성장을 하는 이 비정상적인 성장물이라던가 피부암, 그리고 우리 피부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뻔 화상이죠. 예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피부에 해당하는 증상과 질환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자, 가장 먼저 기름샘 질환. 기름샘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아까 그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이런 이제 기름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인데, 우리 보통 이제 앞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드름, 그죠? 사춘기 학생들이 또 많이 이제 괴롭게 하는 이런 이제 씨범, 피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자,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, 여기 보시면 커메이도 뭐 또는 뭐 코메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, 또 그 다음에 이 커메도보다는 블랙헤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. 그래서 블랙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. 이 여드름의 초기 형태를 블랙헤드 또는 이 커메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여드름 자체는 에크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에크니라고도 하고, 그냥 발음되는 대로 아크네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고, 또 이 에크니 같은 거는 이제 또 여드름 피부에 좋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그 연고에 또 많이 이 에크니가 또 들어가기도 하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핀풀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는데요. 이 핀풀 같은 경우도 뭐 여드름, 좌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여드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성인이나 이럴 때도 이제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주로 사춘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.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 엔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증가를 하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 피지선의 증가가 되면서 피지선도 크기도 증가하고 활성화가 되면서 이러면서 피지가 증가하고, 또 이 피지선의 과도한 각질화가 되면서 이 각질화가 되면서 모낭 입구를 또 차단을 하게 돼요. 예, 그래서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또 세균의 증식이 되고, 또 세균이 증식이 되면서 염증이 또 발생이 되기도 하고,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을 이 에크니, 핀풀, 여드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에크니 중에서도 이제 에크니 벌가리스라고 해가지고, 이 벌가리스라는 단어가 뭐 보통의 뭐 평범한 이런 이제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보통 여드름, 우리가 보통 여드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에크니 벨거니스, 벌가리스, 불가리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. 이 피지가 이제 과잉 생산이 되면서 이 농포성 발진이 되는,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드름 짜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보통 여드름, 그래서 만성 염증성 질환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.
자, 그 다음에 시베이셔스 시스트라고 해서 이 기름 시스트 낭종이라고 해가지고 기름샘에 노란 지방 물질이 차 있는 것을 시베이셔스 시스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방 물질이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해서 세보리에이크 더마타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더마타이티스 같은 경우는 피부염이죠. 예, 피부염인데 지루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약간 뭐 좀 이렇게 각질 비슷한 것도 나오고 또 가렵기도 하고 이런 것들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. 그래서 이 세보리에이크 더마타이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피부의 가장 위축 또는 이제 뭐 두피에 이제 이렇게 하얗게 끼는 이런 이제 뭐 보통 뭐 비듬이라는 말을 또 사용을 하기도 하고, 그래서 뭐 비듬도 생기면서 가려워서 자꾸 긋게 되는 이런 염증을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땀샘 질환으로는 우리가 지금 기름샘 질환 봤고요. 땀샘 질환으로는 여기 보시면 땀 없음증이라고 해서 엔하이드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하이드로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에시스증, 하이드로는 땀, 그 다음에 A나 N을 붙여가지고 없다. 그래서 이 엔하이드로시스 같은 경우는 땀이 없는 증상이다. 이거를 무한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. 이게 보통 이제 뭐 땀이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땀이 나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땀이 나지 않는, 우리 뭐 그 여기 보시면 하이퍼하이드로시스 다한증,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엔하이드로시스 땀이 없는, 예, 그러니까 참 적절한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엔하이드로시스가 있고 하이퍼하이드로시스라는 게 있는데 요 보통보다 많은 양의 땀을 흘리는 증세를 다한증이라고 하죠. 그래서 전신성 국소성이 있는데요. 전신성 같은 경우는 뭐 체질적으로 땀이 없는 아니 땀이 많이 나는 이런 이제 그 다한증이 있고, 또 내분비 장애라든지 신경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땀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은 교감 신경의 기능 장애로 인해 가지고 좀 국소적으로 뭐 유독 뭐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, 아니면 손 발바닥에 아니면 얼굴에 유난히 땀이 많이 나는 사람,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. 주변에도 보면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이퍼하이드로시스 다한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다한증은 전체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사람과 국소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원인이 조금 다르고요. 자, 그 다음에 오스미드로시스라고 해서 액취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. 이 오스미드로시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겨드랑이 부의 땀이 이렇게 좀 고약한 냄새 나는, 그래서 뭐 곁땀에 냄새가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, 이런 것들이 액취증이라고 하는데, 이 앞에서 그 아포크라인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, 그래서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게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불쾌한 냄새, 그래서 강한 암모니아 냄새라든지 뭐 보통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냄새를 또 유발시키는 게 이 오스미드로시스 액취증이 되겠죠. 예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아포크라인 땀샘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뭐 겨드랑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주로 이 액취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겨드랑이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제 그
불쾌한 냄새 이런 것들인데,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액직증 환자분들한테 겨드랑이 땀 샘을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이제 시술을 받게 되는 거죠. 네, 그래서 리포셋, 그 지방생 흡입술이라고 해가지고 이 액직증에 들어가는 시술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털의 질환. 네, 그래서 우리 아까 기름샘 질환, 땀샘 질환, 이어서 털의 질환이라고 해가지고요. 뭐 우리 이제 아까 폴리클, 이제 그 모낭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폴리큘라이티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계속 반복하지만 아이티스는 염증을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폴리큘라, 털 주머니, 모낭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얘기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다모증이라고 해서 헐슈티즘이라고 해서 다모증이 있는데요. 이 다모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여성분들이 얼굴 부분이라든지 몸에 남성에 비해서는 털이 많이 나지 않잖아요. 근데 뭐 유전적으로 또는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여성분인데 이렇게 턱에 이렇게 털이 많이 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모증, 허슈티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엘로피시아라고 해가지고 엘로피시아, 탈모증. 네, 그래서 뭐 벨드니스라는 단어도 사용을 해요. 그래서 이 탈모증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위가 머리털이죠. 그래서 머리털이 부분적으로 조금 소실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완전히 소실되는 이런 것들을 탈모증, 뭐 우리 뭐 원형 탈모, 뭐 스트레스에 의해서 뭐 원형 탈모가 왔다,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기는 하잖아요. 예, 근데 이 원형 탈모증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자가 면역 질환에 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. 이 엘로피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뭐 남성 호르몬인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또 오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엘로피시아, 그 다음에 어리아라라고 해가지고 뭐 어리아라, 어리아타 뭐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. 이 엘로피시아 어리아타 같은 경우는 원형 탈모증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뭐 나온 것처럼 이제 뭐 두피라든지 신체 다른 곳에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한 부분만 원형으로 해가지고 탈모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원형 탈모증. 그래서 원형 탈모증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이제 허스피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에서 또 이렇게 그 헤어가 많이 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뭐 엘로피시아 같은 경우는 남녀에서도 발생을 많이 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원형 탈모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뭐 두피는 제대로 있고 헤어도 제대로 있는데 명확하게 한 부분만 이렇게 탈모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엘로피시아 어리아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볼까요? 네. 그래서 원형 탈모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, 네, 다른 부분은 헤어가 다 있는데 요 부분만 명확하게 탈모가 나타난 것을 원형 탈모증이라고 해서 뭐 엘로피시아 어리아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손 발톱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클러빙, 네, 곰봉지 손이라고 해서 클러빙, 그래서 이렇게 끝 부분이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커지는, 우리 컵이라는 게 이제 곰봉 이렇게 두꺼워지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.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네, 어니키아라고 해가지고 뭐 손톱 발톱 염증이 또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페로나키아라고 해가지고 손 발톱 주위, 우리 이제 파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요. 그래서 얘를 좀 한번 살펴보면 클러빙 같은 경우는 우리가
곤봉지손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은 알까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우리 그 체육대회 같을 때 곤봉이라고 해가지고 끝이 조금 커진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뭐 체조 같은 거 하기도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뭐 곤봉체조라는 말도 쓰기도 했었는데 이 곤봉지손 같은 경우는 클럽빙이라고 해서 비정상적으로 손톱 발톱이 구부러지고 또 손가락 끝이 이렇게 커지는 뭐 이런 이제 곤봉 모양이라고 하고 또 얘는 주로 이제 유전적인 이유를 갖고 있고요. 또 관상 동맥이라든지 그 다음에 허파 질환과 관련된 산소 결핍이 또 원인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어니키아라고 해가지고 손톱 발톱 염증은 말 그대로 어니키아 뭐 어니카이티스라고 해서 손톱 발톱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요. 자, 그래서 어니키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염증이 생기는데 주로 엄지 발톱에 많이 염증이 생기죠. 예.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엄지 발가락은 꼭 일자로 잘라라. 일자로 잘라서 요 발톱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좀 예방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제 파고들면서 염증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니키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파로니키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톱이 있는데 발톱, 손톱 주위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이 손톱 발톱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급성으로 오기도 하고요. 이제 방치하다 보면 또 만성적으로 손톱 발톱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이제 계속 이제 방치되는 이런 경우도 이제 가끔씩 병원에 가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손 발톱 질환으로는 클러빙이 있었고요. 어니키아가 있었고요. 파로니키아라고 해가지고 손 발톱 주위염까지 살펴봤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피부 색소가 착색이 돼서 발생하는 이 질환을 한번 살펴볼게요. 착색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색깔이 나오겠죠. 색소 착색이니까. 그래서 류코더마, 백반증 또는 이제 뭐 그 버틸리고라고 해서 요 버틸리고도 백반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. 이 류코더마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자가면역 질환인데요. 자가면역 장애로 인해서 우리 이제 그 피부라든지 뭐 헤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멜라닌 세포에 의해서 색깔이 결정이 되잖아요. 근데 이 백반증 같은 경우는 멜라닌 결핍으로 인해서 피부가 하얗게 되는 질환인데요. 뭐 이 백반증은요, 피부 전체가 하얗게 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에 피부가 하얗게 되는 질환을 백반증, 류코더마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류코더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얼굴이라든지 손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멜라노더마라고 해서 우리 멜란이라는 게 블랙 검은색이었었잖아요. 그래서 멜라노더마라고 해서 흑피라고 해서 이 흑피 같은 경우도 멜라닌 세포가 이제 과다하게 침착이 되면서 일부 피부색이 검게 퇴색되는 것들을 이제 흑피라고 멜라노더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밀라스마라고 해서 밀라스마는 우리가 이제 기미를 밀라소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. 이 기미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있죠. 그래서 뭐 얼굴, 눈 밑이라든지 이마라든지 이런 이제 그 어떤 특정한 부위에 갈색의 색소가 침착되는, 그래서 이 기미 같은 경우가 또 뭐 여성분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멜라스마 기미가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알비니즘 같은 경우는 뭐 알비니즘이라는 또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. 이 알비니즘 같은 경우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. 그죠? 동물들도 다 이제 뭐, 그래서 뭐 흰 뱀, 뭐 흰 소,
뭐 흰 호랑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, 그런 동물들도 이 알비니즘, 백피증을 앓는 그런 이제 동물들도 있는데, 이 알비니즘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류코더마하고 조금 다른 게, 그래서 이제 그 전체가, 피부 전체가 이제 뭐 이렇게 하얗게 되는,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뭐 그렇기도 하고, 또 이것도 이제 뭐 피부라든지 머리카락만, 눈의 색소가 이제 그 없어져서 또 이제 그 밖으로 봤을 때 흰색만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비니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. 자, 그럼 하나씩 사진을 보면서 확인을 해 볼까요? 네. 자, 류코더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 이제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복부나 가슴에도 있기는 하지만, 주로 이 류코더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손이라든지 얼굴에서 또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멜라노더마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제 그 흑피라고 해가지고 피부색이 검게 퇴색되는 뭐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아니고 그 멜라스마라고 해서 기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 밑이라든지 저희 교재가 좀 잘못됐죠? 네, 그래서 교재에서 사진을 받아와 가지고 스펠링이 잘못됐습니다. 밀라스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알비니즘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머리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아이리스 홍채의 색소가 이제 뭐 없어져 가지고 이런 색을 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비니즘, 백피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타박상이나 멍에 해당하는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컨투전, 우리 뭐 이렇게 부딪혀서 뭐 생긴다던가 뭐 이런 것들,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프면서 피부색이 이제, 그래서 우리 뭐 멍들었어, 타박상 입었어 라고 할 때 컨투전 또는 블루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. 근데 이 컨투전 또는 이제 블루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피부가 뭐 벗겨진다던가 뭐 라서레이션, 뭐 찰과상을 입거나 그러지는 않고요. 그냥 이 변색이 이 피부 출혈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돼 가지고 그냥 밖에서 봤을 때만 이제 퍼렇게 멍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피테키아라고 해서, 피테키아 같은 경우는 출혈점 또는 우리가 뭐 점상 출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. 이 출혈점, 점상 출혈 같은 경우는 피테키아라고 해서 피내나 점막 하에 출혈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약간 그 점점점점, 그래서 직경이 1mm 이하에 약간 돋아오르는 요런 적색의 출혈을 그 출혈점이라고 해가지고, 우리가 보통 이 피테키아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 혈관이 파열이 되면서, 그러니까 이제 큰 혈관이 아니라 미세한 모세 혈관이 파열이 되면서 점점점점 이렇게 출혈을 이제 피테키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. 그거보다는 조금 큰 이런 이제 그 반상 출혈 또는 얼룩 출혈이라고 해가지고 에키모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. 그래서 이 에키모시스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피테키아보다는 조금 크다. 그래서 반점처럼 나타나는 출혈을 얘기를 하고요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둔기에 의한 타박상이라든지, 그래서 어떤 거에 딱 맞았을 때 그 부분에 이제 퍼렇거나 아니면 이제 자색으로 이렇게 그 반점처럼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에키모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퍼퓰라라고 해서 자색 반증이 있는데요. 이제 퍼퓰라 같은 경우는 퍼퓰, 이제 자색, 보라색 같은 요런 이제 그 모양의 그
피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안에 있는 출혈로 인해 가지고 표피를 통해서 보이는 뭐 자홍색이라든지 적갈색 반점,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퍼퓰러 자색, 이제 그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총칭을 하는데요. 이 퍼퓰러 자색 반증 같은 경우는요, 그 혈소판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위에는 컨투전, 뭐 타박상, 그 다음에 페테키아, 점상출혈이라든지 에키모시스, 뭐 반상출혈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밖에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혈관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혈관들이 이제 출혈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. 이 퍼퓰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뭐 충격보다는 혈소판이 감소를 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헤마토마라고 해서 헤마, 그 다음에 오마라고 해서 혈종. 그래서 우리 그 혈종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 덩어리를 이제 혈종이라고 하는데요. 이 혈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혈액이 조직 내에서 국소적으로 이렇게 약간 뭐 우리 뭐 피떡이라고 하죠. 그래서 혈액 덩어리를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체내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을 이 헤마토마라고 하는데, 자, 그러면 얘도 한번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컨투전, 타박상 또는 멍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한 대 맞거나, 그죠? 예, 뭐 이렇게 눈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그 색깔 자체가 이제 변색이 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, 피부의 겉표면은 뭐 벗겨지거나 뭐 찢어지거나 이런 거는 발견을 하실 수가 없죠. 자, 이런 것들을 컨투전이라고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피테키아, 뭐 이렇게 점점이 이렇게 출혈이 생기는 것을 피테키아, 출혈점 또는 점상출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출혈점, 점상출혈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의 파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에키모시스 같은 경우는 이 점상출혈보다는 조금 더 크면서 이렇게 크게 반점처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떤 둔기에 이제 맞았거나 뭐 이랬을 때 이렇게 에키모시스가 생기면서 부종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에키모시스 반상출혈 또는 얼룩출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퍼퓰러 자색 반증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뭐 외부의 충격보다는 이제 뭐 혈소판이 감소되면서 이렇게 피부로 나타나는 것들인데요.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피부가 벗겨진다던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밖에서의 출혈에 의해서 좀 그런 것들이라면, 얘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그 뭐 내분비나 이제 혈관계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헤마토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혈종을 보실 수가 있죠. 이렇게. 그래서 이 혈종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가 벗겨지지는 않아서 피부 안에 혈관에서 이제 이렇게 그 손상이 입으면서 이제 그 피부와 조직 사이에 혈액 덩어리가 만들어진 건데,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몸 안으로 흡수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헤마토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surface lesions 라고 해가지고 이 표면에 있는 병터, 그래서 서페이스 표면에 원인이 되는 이런 이제 그 병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이 표면 병터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뭐 클러스트, 가피, 뭐 가피 딱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. 매큘,
반점이라는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페퓰, 구진이라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노듈, 뭐 결절이라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스케일스, 뭐 비늘 또는 뭐 인설이라는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버류카라고 해서 사마귀, 왓츠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을 하죠. 자, 그 다음에 위얼, 팽진이라고 해가지고 이 표면 병터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 클러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위얼까지 표면 병터를 살펴볼 건데 잠깐 쉬었다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.